조선 후기 평양 일대에 김선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김강선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봉이 김선달이라 불렀습니다. 봉이란 바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선 팔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말재주가 뛰어났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이 사기꾼이 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성실한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횡포로 가족을 잃고 파산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방법을 바꿔야겠다. 그날 이후 김선달은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탐욕스럽고 부정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 부를 쌓았다. 나는 그들을 속여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김선달은 의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통쾌한 사기극을 즐겼고 그를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선달은 평생 최고의 작품이 될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바로 대동강 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는 변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변부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지만 그만큼 탐욕스럽고 인색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변부자는 평양의 많은 땅과 상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작인들에게서 과도한 소작료를 받았고 하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품삯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란 모으고 모아야 하는 것이다. 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변부자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상점, 더 많은 금은보화. 김선달은 변부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표적이군. 이번엔 제대로 한 건 해봐야겠어. 김선달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먼저 변부자의 심리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김선달은 변부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빌린 것이었습니다. 누구시오? 변부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김선달의 화려한 차림새를 보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큰 사업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라? 흥미롭군. 들어오시오. 변부자는 김선달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이었습니다. 객실에 앉자 김선달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변나으리께서 평양 일대 최고의 갑부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변부자는 겸손한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김나으리는 무슨 사업을 하시오? 저는 특별한 물건을 거래합니다.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요. 가치 있는 것이라. 예를 들면 변부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미끼를 물었구나. 예를 들어 대동강 같은 것 말입니다. 대동강? 무슨 소리요? 대동강의 물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동강의 물 사용권을 구입했습니다. 변부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동강 물 사용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대동강의 물을 사용하려면 제게 돈을 내야 합니다. 관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것입니다. 김선달은 품에서 그럴듯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관인이 찍혀 있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변 부자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관임만 보고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사실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팔려고 합니다. 변 나으리께서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요. 하지만 대동강 물을 산다는 게 이상하지 않소? 김선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대동강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길어먹고 빨래를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 변 나으리께서 이 권리를 사신다면 그들 모두에게 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단 한 푼씩만 받아도 엄청난 돈입니다. 변 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5천 명이 산다고 치자. 하루에 한 푼씩이면 5천 푼. 한 달이면 15만 푼. 1년이면 변 부자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순순히 돈을 낼까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약 안 내면 관가에 고발하면 됩니다. 변 부자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파시겠소? 김선달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하지만 변 나으리께서 워낙 좋은 분이시니 은 1,000냥에 드리겠습니다. 은 1,000냥?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 부자는 계산했습니다. 그 돈이면 몇 달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소. 거래합시다. 변 부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변 부자는 은 1,000냥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냈습니다. 곧 그 몇 배를 벌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김선달과 변 부자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선달은 그럴듯한 계약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대동강 물 사용권을 변 씨에게 양도한다. 이제부터 대동강의 모든 물은 변 씨의 소유이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변 부자는 기쁜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대동강은 변 나으리의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선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 1,000냥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한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번창하십시오. 김선달은 황급히 떠났습니다. 변 부자는 그가 돈을 받고 도망칠까봐 불안했지만 계약서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선달이 떠나자마자 변 부자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대동강 주변에 팻말을 세웠습니다. 대동강 물 사용료 징수 하루 한 푼. 사람들은 팻말을 보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동강 물을 쓰는데 돈을 내라고? 누가 감히 대동강 물에 돈을 받겠다는 거야?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변 부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대동강 입구마다 지키게 했습니다. 물을 기르려면 돈을 내시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일이오. 하인들이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에잇 한 푼쯤이야.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변 부자가 미쳤나 봐. 대동강 물을 팔다니.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물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변 부자는 신이 났습니다. 하루에 수천 푼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선달에게 감사했습니다. 역시 좋은 거래였어. 이러다가 조선 제1의 갑부가 되겠군.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인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변 부자가 밖으로 나가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변 부자, 나와라. 대동강 물을 팔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변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무슨 법? 대동강은 조선의 강이다. 내 것이 아니야. 맞아. 물은 모두의 것이다.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변 부자는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관청에 가서 확인해 보자. 사람들은 변 부자를 끌고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변 부자는 불안했지만 계약서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양 관아에 도착한 뒤 사또가 사건을 듣고 놀랐습니다. 대동강 물을 팔았다고? 그런 허가를 내준 적이 없는데? 변 부자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를 보십시오. 관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사또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가짜 관인이요. 당신은 사기를 당한 것이요. 뭐라고요? 변 부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요? 그럼 은천량은? 당신을 속인 사람이 누구요? 김선달이라는 자입니다. 한양에서 왔다고.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이 김선달. 그 유명한 사기꾼이군. 당신은 그에게 당한 것이요. 그럼 제 돈은? 제 은천량은? 김선달은 이미 멀리 도망갔을 것이요. 찾기는 힘들 것이요. 변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잃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 변 부자가 당했구나. 자업자득이지.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김선달 잘했어. 통쾌하다. 사람들은 김선달을 영웅처럼 칭송했습니다. 평소 변 부자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변 부자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당한 것이구나. 한편 김선달은 평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은천량 중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이것으로 추운 겨울을 나시오. 감사합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김선달에게 감사했습니다. 김선달은 미소 지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오. 그날 밤 김선달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소. 하지만 나는 계속 싸울 것이오. 정의를 위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 물 팔기 사건은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웃었습니다.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대. 하하, 정말 기발한 사기야. 그래도 변 부자는 자업자득이지. 평소에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변 부자는 이 사건 이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반성했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만 부렸구나.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는 소장료를 낮추어 주었고 하인들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변 부자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어머, 변 부자가 쌀을 나눠주잖아. 정말 놀라운 일이네.
김선달 덕분이야. 역설적이게도 김선달의 사기는 변 부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선달은 그 후에도 계속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탐욕스러운 부자들을 골탕 먹였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사기꾼이었지만 동시에 의적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김선달은 대동강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 강물을 팔았었지. 하하,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일이야. 그는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동강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그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김선달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사기꾼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영웅.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대동강 물을 판 그 기발한 사기꾼을. 그리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과 지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변 부자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 탐욕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탐욕의 위험성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변 부자는 너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동강 물을 판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변 부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이런 일은 흔합니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 사기를 당하거나 다단계에 빠지거나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김선달은 힘이나 권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했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지혜는 무력보다 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김선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배우면서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지혜는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김선달은 사기꾼이었지만 그는 정의로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부자들만 속였고 얻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사기는 나쁜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자의 저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엄격했습니다. 양반들은 백성들을 착취했고 백성들은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런 부조리에 맞서 싸운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부조리가 존재합니다.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대기업의 횡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우리는 이런 부조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물론 김선달처럼 사기를 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조리를 보고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변 부자는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겸손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은 미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줄 압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변 부자는 사기를 당한 후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변 부자는 사기를 당함으로써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은 천냥은 잃었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6번째 교훈은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변 부자는 많은 돈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친구들,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변 부자는 사기를 당한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7번째 교훈은 창의성의 힘입니다. 김선달의 사기는 정말 기발했습니다. 대동강 물을 판다는 발상.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창의성은 중요한 능력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이것이 혁신을 만들고 세상을 바꿉니다. 물론 창의성을 나쁜 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김선달은 사기에 사용했지만 우리는 좋은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유머의 중요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웃습니다. 유머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은 위안이었습니다. 김선달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양반들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유머는 저항의 무기입니다. 풍자와 해악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부조리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유머를 두려워합니다. 대동강 물 팔기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백성들의 저항 정신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탐욕의 위험성, 지혜의 중요성, 정의에 대한 갈망, 변화의 가능성, 진정한 부의 의미.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변 부자처럼 탐욕스러운 사람? 아니면 김선달처럼 지혜로운 사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대동강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은 여전히 모두의 것입니다.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연의 선물. 그리고 김선달의 전설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동강 물을 판 그 기발한 사기꾼의 이야기.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